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에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시리아 서북부 지역을 점령한 터키가 이제 굳히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터키군이 최근 자신들이 장악한 이들리브 지역에 호크 지대공 미사일 포대를 배치했다는 소식입니다. 터키가 시리아 서북부 이들리브 지역에 미국산 호크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포대를 배치했다고 제인스가 현지 시각 2일 보도했습니다. 제인스는 현지 소식통과 SNS를 이용해서 터키군의 만 트럭이 호크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발사기와 지원 차량 등을 호송하기 시작했다면서 터키가 배치한 장비는 미사일 발사 차량과 레이더, 통제소 등 당장 작전 운영이 가능한 풀세트였다고 전했습니다. 터키가 지난 2000년부터 미국에서 인수한 호크는 자국과 이스라엘의 기술을 이용해서 대대적인 개량을 받은 현대화 버전인데요. 터키는 이들리브 지역에 최근 구축한 전진기지의 방공을 위해 호크 미사일을 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터키 국경에서 약 25km 떨어진 시리아 서북부의 이들리브는 교통의 요충지로 최근 한 달간 터키군과 시리아군이 치열한 교전을 벌인 곳인데요. 러시아군이 한 발 물러나면서 터키군이 승세를 잡고 사실상 점령 굳히기에 들어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터키가 이들리브에 사정거리 40km급의 개량형 호크 미사일을 배치하면서 시리아 북부 최대 도시인 알레포 상공이 터키군의 지대공 미사일 사정권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시리아군이 이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자, 여기 이제 호크 미사일입니다. 많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옛날에 대한뉴스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한뉴스 딱 시작할 때 미사일 날아가는 모습들 봤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미국으로부터 호크 미사일 대량으로 도입을 했었고 공여를 받았죠. 터키도 당연히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미국이 이 아시아 대륙의 서쪽 끝과 동쪽 끝에서 동맹으로 관리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 호크 미사일 대량으로 들어갔는데 이건 이제 또 2000년대 초반에 이스라엘과 함께 굉장히 이제 대대적인 개량을 거친 그런 또 버전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호크 미사일들은 지금 이제 전부 퇴역 수순을 받고 있는데 그 M셈으로 대체를 하죠. 여기는 개량을 해서 다시 쓰고 있는가 봅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이 터키가 시리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지금 밀고 내려가 버렸죠. 그 내려간 이유는 터키의 남부 지역에 쿠르드족이 있는데 그 쿠르드족이 계속 분리 독립을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마도 그 국제정치가들의 예상은 터키가 시리아를 침공한 것은 시리아 북부 지역에 일정 부분의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터키 남부에 있는 쿠르드족을 다 그 지역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또 시리아의 반군들을 또 정부 지금 현재 아사드 정권을 반대하는 반군들도 그쪽에 집어넣고 해서 좀 완충 지역을 만들자. 그래서 자신들의 남부 터키 남부에서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쿠르드족 문제 해결을 자신들의 영토를 손해보지 않고 그냥 시리아 북부 지역을 점령함으로써 이렇게 해결을 해보자라는 그런 목적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개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지금 이제 이 호크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40km 사정거리니까 이 지역 여기에는 시리아군, 러시아군 이들 이제 전투기 못 들어와. 라고 하는 여기 우리 땅이다. 우리 영역이야. 라고 하는 그런 표시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굳히기, 알박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뭐 그 반군과 오랫동안 내전을 거쳤고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서 러시아의 개입으로 기사회생을 했던 이 아사드 정권은 이 터키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을 테고 이제 문제는 러시아인데 러시아도 지금 뭐 전염병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경제 문제라든지 사실 어떤 이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또는 전투를 지속할 수 있는 맷집이 많지는 않아요. 또 이 시리아 지역에 미군도 들어와 있죠.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도 어느 부분 일정 부분 지금 이러한 모양새를 인정을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이제 시리아 북부 지역을 터키가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냥 분할하게 되면서 쿠르드족들 그리고 이제 반 시리아 정부 아사드 정부 세력들을 이 지역으로 집단적으로 몰아넣음으로써 완충 지역이 생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터키가
몇 달간의 이 군사작전을 통해서 소개의 목적을 이제 완전히 달성을 했는지 조금 더 지켜볼 일입니다만은 아무튼 뭐 대단히 그 괜찮은 어떤 그런 그 경제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감한 군사작전을 하는 것을 보니까 참 그 세계를 석권했던 오스만 투르크의 후신 같기는 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소문으로만 떠돌았던 인도네시아의 한국산 잠수함 계약 파기 가능성이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보도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에 주문한 세 척의 209 1400형 잠수함의 계약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으며 최근 관련 회의를 소집해서 이를 논의 중이라고 제인스가 현지 시각 2일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1년 12월 한국의 대우조선해양과 209 1400형 잠수함 3척을 나가파사급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을 해서 지난해 4월까지 3척을 모두 취역시켰는데요. 총 12척의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며 동급의 추가 도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인도네시아가 자금 부족을 이유로 잠수함 추가 도입에 난색을 표하자 우리 한국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차관을 제공하는 형태로 약 9억 달러 규모의 3척 추가 도입 계약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해군 관계자는 제인스와의 인터뷰에서 재정 문제를 이유로 지난해 4월 체결한 2차분 계약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고려 중이며 현재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인도네시아가 지난달 프랑스에서 스콜펜급 잠수함 도입을 희망한다 라는 입장을 낸 지 한 달 만에 나온 것인데요. 도대체 이 정부는 인도네시아에 어떤 호구를 잡혔길래 KFX부터 잠수함까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는 것인지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아니 인도네시아 정말 이 사람들 좀 이상한 사람들이네요. 이 인도네시아가 총 12척의 잠수함을 도입을 해서 자국 해군을 이제 강력한 해군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죠. 그래서 한국의 대우조선해양하고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인연을 맺었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구형 잠수함, 오래된 잠수함을 대우조선해양에서 창정비를 해줬습니다. 이제 그걸 개량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때 기억을 합니다만은 인도네시아까지 가져가는데 이 수중 항해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수상 항해를 하고 막 이랬던 그런 모습들을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한국의 대우조선해양과 인연을 맺었었고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드디어 이제 그 우리 209 잠수함 3척의 도입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 4월에 전력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최초 계획은 12척의 잠수함을 갖는다는 것이니까 이를테면 그 최초 2011년도에 도입을 했던 계약을 했던 그 3척의 잠수함이 배치 1이라고 예를 든다면 이제 배치 2 그러니까 2차선을 도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차선 도입 3척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한국 정부가 이제는 이제 작년이니까 문재인 정부죠. 좀 계약을 좀 서두르는데 인도네시아가 뜨뜻미지근했던 겁니다. 그럼 이제 알고 보니까 예산이 넉넉하지 않았다. 왜냐? 그때 이미 우리 KFX 분담금 안 주고 하던 그들은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 한국 정부가 수출입은행에서 차관을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검색해도 이 차관의 그 조건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인지, 그리고 이율은 얼마인지, 이거 그냥 뭐 퍼주는 건지 알 수가 없을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 선거 곧 하는데 새로 당선돼서 국회 국방위로 임명되는 국회의원들 이거 좀 파보세요. 도대체 수출입은행에 어떤 조건으로 지금 차관을 제공하기로 했는지 그 차관을 가지고 이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을 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이 국산화하기로 하고 기반시설, 이 잠수함 생산 기반시설을 이제 인도네시아에 구축을 하는데 뭐 그렇게 그냥 알짜배기만 다 빼먹고 지금에 와서 이제 뒤통수를 치고 하는 것은 아닌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안 하겠다라고 일단 또 지난달에 프랑스에 가서 스콜펜급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달에 보도를 해드렸더니 또 난리가 났었고 일부 또 사람들은 저한테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그렇게 퍼뜨리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대신 지금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이 지금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재협상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차관을 수출입은행에서 이 잠수함 세척, 사실은 우리 수출입은행에서 사서 지금 주는 거예요. 그 돈을 갚는 그 조건을 조금 더 유리하게, 거의 뭐 무이자에 가까운 그런 조건으로 바꾸려 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정말로 우리 잠수함이 싫고 아니면 프랑스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을 경우. 세 번째, 이제 세 가지인데, 세 번째는 이것저것 다 싫고 이미 한국에게는 빨아먹을 대로 빨아먹었고, 그러니까 한국하고는 여기서 손절하고 또 다른데 좀 빨아먹자라는 이런 통수의 그런 본질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인데, 도대체 우리 한국 정부 이 인도네시아에 무슨 호구가 잡혔길래 KFX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정말 끌려다니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야, 정말 이런 자들하고는 두 번 다시 거래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얼마 전 신인균의 국방TV를 통해서 1일 안보 브리핑을 통해서 북한이 감염 확산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규모의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러시아도 전승기념일 행사를 대규모로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독재자들은 다 같이 생각이 같은가 봅니다. 러시아가 지난달 9일 75주년 전승절 기념식을 위해서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서 대규모 군사 열병식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타스가 현지 시각 1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전승절을 맞아서 15,000명 이상의 군인, 수백 대의 차량과 항공기, 심지어 해군 함정과 잠수함까지 동원한 대규모 퍼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현재 러시아 정부는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5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것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초 러시아 의회는 이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다음 달 9일의 전승절 행사를 2차 대전 종전일인 9월 3일로 연기하는 법안을 채택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 정부는 과거 스탈린이 모스크바 전투에 참관했던 11월 7일과 9월 3일 그리고 5월 9일 모두를 옵션해 놓고 개최일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푸틴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입니다. 현재 대규모 퍼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는 러시아 병력들은 모스크바 외곽에 집결해서 열병식을 준비 중에 여념이 없는데요. 열병식 본행사가 연기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계속해서 열병식 준비를 위해서 비좁은 공간에 집결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심각한 감염 확산 사태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병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푸틴 대통령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얼마 전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지적대로 불량국가의 지도자들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 따위에는 관심이 없나 봅니다. 자, 그 독일이 항복한 날이죠. 5월 9일. 이것을 이제 전승절로 따지고 있는데, 사실 그 소련은 독일하고만 전쟁을 한 것이 아니고 일본하고도 전쟁을 했죠. 마지막에 이제 숟가락을 얹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마지막이라도 하긴 했으니까. 그래서 9월 3일, 그러니까 일본이 8월 15일 무조건 항복서에 조인을 했지만 소련이 만주를 완전히 점령하고 관동군의 완전 그 항복을 받아낸 것이 9월 3일이랍니다. 그래서 9월 3일을 2차 대전 전체의 종전일로 보고 그냥 9월 3일까지 미루자. 이제 이런 또 안이 있고, 11월 그 7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에 그 독일과 일본이 항복하기 전에 모스크바 전투에서 승리한 그날을 기념을 해서 또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좀 미루자 하반기로 이렇게 의회가 주장을 했는데 푸틴은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북한도 평양에서 10월 10일 23,000명의 병력을 동원한 사상 최대 열병식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는 10만 명의 군중도 동원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뭔가. 그래서 푸틴은 여기 이제 새로운 신무기들 막 보여주면서 내가 미국에 대항해서 이 정도 지금 만들어 놨다. 그래서 내가 지금 종신 집권하는데 자격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과시하고 싶은가 봅니다. 참 국민 안전 이런 건 전혀 관심 없고 자신의 정권 연장 이런 것들만 관심 있는 것이 독재자의 공통된 의식인가 봅니다. 참 안타깝네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